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9일 오후 6시 19분입니다. 방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뭔가 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지휘권을 또 발동을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자산 운용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세 번째 하는데, 요 라임 자산 운용과 관련된 이 사건에 청와대 금감원 등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고 있는 징후가 나오니까 갑자기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 대한 감찰을 하더니, 감찰에 근거해가지고 세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꽁꽁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총장은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이제 전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일 법정에서 라임 자산 운용과 관계된 돈을 댄 사람으로 알려진 전주라고 표현이 되는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부활을 시켜서 당시 정무수석 강기정 씨에게 5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때서 윤석열 총장이 알았다는 겁니다. 즉 이 수사를 담당한 검찰팀이 그동안에 이 사건을 가지고 주물럭 하는 사이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언론이 관심을 거의 끄고 있었는데 5천만 원 전달설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고 야당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지난 주말에 느닷없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몇몇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입장문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야당 국회의원, 야당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 현직 검사 세 사람에게 접대를 했다, 는 폭로를 했습니다.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감찰을 하려면은 그게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기 혐의자의 일방적인 편지를 가지고 감찰을 하는데, 감찰을 하려면 당연히 검사와 이 주장하는 사람을 다 상대로 공정한 감찰을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어제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개입해서 의혹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니까 대검찰청과 윤석열 총장이 즉각 반응을 하면서 윤 총장은 직접 연합뉴스와 통화를 해가지고 턱도 없는 이야기다, 내가 왜 뭉개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사팀을 지휘했던 전 검사장이 또 나와가지고 윤 총장으로부터 철저한 수사를 지시받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봉현의 그 입장문에 말도 아닌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기자들도 좀 의심의 눈초리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서 그 입장문에 나오는 A 변호사라는 사람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해가지고 현직 검사 세 사람을 접대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거의 현직 검사가 없었다, 그때는 라임 수사를 하기도 전인데 무슨 검사 향응을 하느냐 해가지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의 근거가 되는 이 입장문 자체가 뒤죽박죽이고 해서 거기서 주장하는 걸 믿을 수도 없는데, 또 이미 그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 윤 총장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이런 감찰 행위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알린 것 자체가 이게 범죄가 된다. 범죄가 된다고 보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윤석열 총장이 법무장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감찰은 이것도 법률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감찰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감찰은, 검찰에 대한 감찰은 이것은 직무범위를 이탈하는 것이다. 그것이 위법이다. 해서 이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이제는 절체절명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봅니다. 이걸 수사를 해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또 참고 넘어가느냐. 제1차 즉 검언유착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지 말라고 했던 그 제1차 수사권 발동은 헛발질로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즉 검언유착이라고 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검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채널 A 기자만 좀 과도한 욕심을 내서 수사를 했다. 이른바 강요미수로 끝난 사건이고, 한동훈 검사장을 잡으려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밝혀져 가지고 완전히 이 제1차 수사권 발동은 헛발질을 한 것이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탄핵감입니다. 국회가 그런 정족수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탄핵감인데, 이번에 한 거는 그것과 똑같은 유형의 허위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감찰을 하고 엉터리 감찰 결과에 근거해가지고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몇십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 역시 이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주었다고 일컬어지는 이 라임 사건에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이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걸 법무장관이 할 수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하에 한다고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 없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혼자서 합니까? 따라서 이 라임 사건은 수사는 뭐 이렇게 하면은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야당 잡는 수사가 되든지 아니면 여당 봐주기 수사가 되든지 아니면 양쪽 다 봐주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특검을 하는 겁니다. 특검. 국회가 특검을 결의하는 것인데 김종인, 안철수 두 사람 다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배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국회 의석수로 따져가지고 과연 특검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이게 국회가 저쪽으로 절대 과반수,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이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규명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씨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이런 행패를 부리는 나라는 이 독재 국가밖에 없어요. 첫째, 이게 법치라는 것은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사실이 김봉현이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이라는 겁니다. 그 입장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사를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조사를 하고 일방적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묶는다 하는 것은 어떤 법리와 어떤 논리로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실, 정의, 자유인데 진실이 없는 법 행사를, 법리를 가지고 한다면은 법률 기술자죠. 법률가가 아니라 법률 기술자죠. 이제
검찰, 특히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검찰의 구성원 모두에게 던지는 이건 도전장입니다. 이걸 한국 검찰이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것이냐, 아니면은 법적 무슨 권한을 다투는 그런 행정소송을 할 것이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집단 사표를 낼 거냐 등등 공은 검찰에 던져졌습니다. 검찰이 지금 친 법무장관파와 친 총장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 쪽에 붙는 검사와 그래도 제대로 하겠다는 검사의 분열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분열을 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개업 투쟁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모든 조직을 분열시켜야 합니다. 분열시키면은 그 중에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이 30%라도 다른 쪽은 다 10%, 20%씩 분열되어 있으니까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법원, 군대를 분열시키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군대가 이런 식으로 만약 분열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의 일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